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의 화탁지입니다. 24년 갑진년 5월 기사월 지지 사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지표,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의 수국, 겨울, 여기가 목국, 봄, 이제 화국, 여름, 금국, 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화. 제가 한번 찍다가 또 여기가 입하입니다. 여름의 시작이죠. 근데 사실 지금 진월인데 벌써 덥죠. 이제 계절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 여름의 시작과 겨울의 시작은 본인들의 그 때에 맞게 오는 것 같아요. 다른 사계절의 이 신하고 여기 인보다는. 그러니까 요 진월에 이미 덥기 때문에 이 입하가 여름이라고, 여름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느낌이 이질감이 없어요. 해월도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7, 8, 9월에 10월 말쯤에 이제 슬슬 조금씩은 추워지니까 여기가 이제 입동이라고 그래도 요즘은 여기 좀 길어지기도 합니다만, 근데 인월 얘가 입춘이라고 그래서 봄 아직 춥고요. 여기가 가을 입추, 얘네는 조금, 얘도 여름의 에너지가 사실은 꽤 여기까지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을의 시작과 봄의 시작과 가을의 시작은 조금 더딜 수 있는데, 여기 특히 계절이 그거 되면서 여기 입하는 이제 여름의 시작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영향도 있겠죠. 어쨌든 입하입니다. 자, 이 사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그거부터 볼게요. 일단 이제 삼합의 에너지로, 여름이긴 하지만 쟤는 삼합의 에너지. 왜 삼합을 먼저 보냐, 이제 이게 사회생활과 관련된,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삼합으로, 얘는 여름이고 여기가 화국이긴 하지만 삼합으로 금운동을 한단 말이죠. 여름의 시작인데 이미 결과를 내려고 하는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 축 이렇게 가는 금운동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본인의 월이나, 물론 뭐 월주가 생활가 큰 영향이지만 일지나 시에 있어도 그건 하는데, 영향력이 가장 센 게 월이기 때문에 6월생이다. 그러면은 사가 들어왔을 때 본인의 축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유축 운동을 해도 사축보다는 사유, 왕지를 끼고 있으신 분들에게 이 금운동의 시작 지점인 사화가 들어왔을 때 더 활발하게 그걸 갖다가 이제 지살, 신살의 그 지살인데, 무슨 얘기냐, 내가 월지에 요금이 있다 그러면 이 사가 들어왔을 때 사회의 에너지, 일적인 에너지, 저는 일지에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뭔가 시작하려는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온다. 금운동의 시작입니다. 근데 내가 요금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 완성된 에너지의 엑기스인 그 가을의 절정인 금기운을 갖고 있다면 결과를 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뭔가 시작을 해야 결과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4월이란 얘기예요. 지금 5월. 예. 그게 본인의, 이해되시죠? 사유축 금운동을 하는데 특히 이 왕제인 요금이 본인의 지지에 있다. 특히 월이랑 일에 있다 하는 분들은 새로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 올해 뭔가 결과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면 이 5월이 지금 들어오는 숫자상은 5월이고 명리적으로는 이 4월이 어떤 시작점의 기회가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월은 직업적인 사회성이기 때문에 내가 일적으로 뭔가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그게 고민된다 그러면 지금 5월이 적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합운동을 하는 에너지고요. 오랑 미가 있는데 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얘는 사, 오, 미 방합으로 강한 화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가 나한테 뭐 비견이냐, 식상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완전 세진다. 근데 저는 오화가 없고 미만 있어요. 그래도 사오미 방합이 되나요? 오가 들어오는 날에는 강할 수 있겠지만 방합은 3개가 다 돼야 돼요. 사실은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유 되고 유축도 가능해요. 왕지가 강하게 있으면. 사랑축은 사실은 조금은 약하지만 뭐 유가 들어오는 날에는 사유축이 되니까 근데 이 왕지만 있어도 되지만 이 방합은요 조금 다르다라는 것과 같은 글자가 세 개가 있어도 이 뭐 얘를 오화가 월지에 있을 때 사실 삼합이든 방합이든 옆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는 삼합 운동으로는 금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지만 또 오랑 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불의 에너지를 더 강하게 하는 불 쪽의 에너지를 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성 같은 거는 또 이제 삼합을 기준으로 많이 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작용은 했고, 그 다음에 사화가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 자, 인이랑 사. 그러니까 저는 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가 들어와서 인사형이 되면서 인사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형이나 해나 둘 다 힘든데 이게 두 개가 다 들어온다라는 거는 저도 사실은 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가 들어오는 연도에 기억이 나요. 되게 무지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건 천간의 에너지가 또 다르고 대운이 달라지면 힘들긴 힘드는데 그런 거 있죠. 심리적으로 너무 누가 나를 괴롭혀서 그렇게 막 감옥에 갇힌 듯한 힘든 것도 있지만 뭔가 본인이 어디에 딱 틀어앉아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서 본인이 답답한 케이스는 있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샵을 새로 이제 4월 중순쯤에 이제 시작하면 거의 이제 여기쯤에 시작해요. 제가 월지에 유금이 있기 때문에 진짜 사유 이 딱 삼합의 시작이에요. 근데 인사형 해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사무실에 제가 이제 출근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조금 여기서도 혼자 자유롭지만 샵을 좀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딱 이제 형에 걸린 거죠. 그동안 좀 자유로웠던 생활 패턴이 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좀 바쁠 것도 같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거 대신 바빠져서 내가 조금 긍정적으로 이거를 생각하면 좋겠지만 막 자유로웠던 시절 생각하면 여기에 갇혀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의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피곤함이나 아마 몸이 또 적응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아마 좀 힘들기는 할 것 같다 이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일들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그래도 저는 이거를 알고 접근하는 게 되게 좀 편하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형이 들어올 때는 물론 이제 신금이 있어서 인사신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더 힘들지만 형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 나를 꽉 이렇게 감옥처럼 나를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거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될 때 가장 그 형을 잘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해결 방법은 기존의 본인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사무실에 안 나올 때 늦잠도 자고 막 밤낮도 조금 바뀌어가고 뭐 어떤 불규칙적인 생활에 조금 그랬었던 습관이 배어 있으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 습관을 계속 고집하면 저는 형살에 갇히는 거고 그냥 형살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하면 조금 견뎌내기가 쉽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살일 때는 내가 기존에 하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라는 걸 첫 번째로 명심하시면 돼요. 어쨌든 인사는 형, 해가 됩니다. 당연히 인사신 3개가 들어가면 인사신 3형이고 가장 센 형이죠. 자, 또 여기 사랑, 신. 그러니까 인사신 중에 2개만 돼도 됩니다. 이 사랑, 신은 합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형이 됐다가 파가 됩니다. 사신합 있죠. 그래서 사신합은 본인의 운에 있어서 사신합 되면 일단 살짝 무조건 물론 모든 합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합이 돼서 수가 된다라고 수나 용신인데 희신인데 오케바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는 합이 됐다가 그 다음에 나를 올가매는 형이 됐다가 나중에는 깨지는 파가 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조금 힘들어요. 인사는 형이나 해가 둘 다 힘든 거 위주인데 얘는 처음엔 좋아. 합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합이 나를 올가매. 근데 나중에 보면은 파는 깨지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파는 해보다는 사실 이 영향력은 사실은 적어요. 해가 상한 거면 얘는 깨진 거니까. 깨진 건 붙이면 되지만 상한 건 못 먹잖아요. 이런 식이지만 어쨌든 복잡하죠. 어떤 게 합이 될지 형이 될지 파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복잡다난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형성될 때, 특히 이 형이라는 게 형성될 때는 뭐 감옥처럼 갇혀있는 환경도 되지만 이런 형살일 때 소송 같은 거, 관제, 수 이런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중요한 뭐 계약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선택을 조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힘든 것들 알아봤고 합 말고. 자, 그 다음에요. 사술. 네, 원진 기문이죠. 희한한 일 많이 생기고 내 감정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식으로 나를 흐르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사술 귀문의 특징은 되게 목표를 위해서 약간 본인을 되게 많이 억압하는 그런 에너지로 증상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그러니까 귀문마다 특징이 좀 어느 정도는 뭐 인민은 어떻다, 자유는 어떻다가 있지만 또 본인 사주 원국에서의 특징하고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지, 모든 귀문이 있다고 성격들이 다 똑같은 패턴은 아니라는 거는 너무나 이제 상식이니까. 근데 사술 귀문이 되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되게 막 이렇게 무모하게 아니면은 뭐지?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거, 강박, 뭘 해야 된다는 강박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원진 기문은 기본적으로 내가 평상시에 나의 감정이나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면 가만히 본인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평상시랑 다르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뭐 꿈을 많이 꾼다든가 내가 예민해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자꾸 감정적인 뭔가가 벌어진다, 이럴 때는 귀문의 영향이구나를 생각을 하시면 너무 순간적인 감정에 이렇게 확 매몰이 되지 않도록 약간 제3자의 시선으로 본인의 감정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게 자기 자신 아니에요, 귀문은. 사실 어떤 에너지가 뭔가가 묘하게 섞이면서 다른 어떤 기운이 나를 좀 통제하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사해충입니다. 사해충은 글쎄요, 이 해수가 본인에게 어떤 십성이냐, 그리고 본인의 사주에서 이게 좋은 역할이냐 나쁜 역할이냐에 따라서 이 사가 들어오면 얘랑 충을 하죠. 충이 좋은 작용일 경우에는 이제 본인 사주에 해해 형이 있어. 형이라는 거는 사실은 묶여가지고 이 해수 자체를, 이 해수가 본인에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재성일지 관성일지 못 써. 그런데 충을 해주면 얘가 깨지면서 이걸 쓸 수 있다. 이거는 좋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뭐 나쁜 거는 나는 이 해수를 잘 쓰고 싶은데 얘랑 이렇게 되면서 충돌되면서 이걸 온전히 못 써지는 거는 나쁜 거죠. 그래서 사실 뭐든지 음양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합도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 사주 원국에 충이 많은 사주보다는 합이 많은 사주가 관계, 사회생활 할 때 훨씬 잘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거랑은 조금은 다른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자는 사실은 뭐 직접적인 어떤 건 없는데 이 속에 있는 임수와 저기 속에 사화 속에 있는 병화가 서로 수와 그쵸. 충을 하죠. 임수랑 병화. 그런데 또 여기에 있는 개수랑 여기에 있는 무토는 합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자를 약간 남녀 사이에 있으면 이게, 만났다 헤어졌다 뭐 이런 걸 반복하는 어떤 거다 하는데 하여튼 지장간은 합충을 그거 한다. 자, 아까 축토는 사유축 했고요. 사랑묘도 어떤 이렇게 호칭 뭐 얘를 뭐 합충 뭐 파해 이거는 없지만 이 지장간에서 간목하고 여기에 사화 속에 있는 경금이 충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을목과 경금은 합을 해요. 그래서 지장간 사이에 아까 얘랑 비슷하게 합하는 거 하나 있고 충돌하는 거 있어서 이 약간의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이 있겠는데 그걸 한마디로 딱 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다. 근데 목생화가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화니까 목생화 되는 구조 같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목생화가 잘 될 수가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사랑, 지는 지망이죠. 이제 천라지망 중에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이 천라지망이라고 하는데 여기 술이랑 해를 천라라고 하고 여기 사랑, 진을 지망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그물인데 이게 뭐냐면 좀 이걸 크게 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뭐 여자에게만 해당된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계절의 시작과 끝이 토로 열어주고 토로 닫고 하는데 지금 요 둘은 끝도 무토, 여기도 시작도 무토. 이 이유는 제가 사실은 지장간 연구하면서 이제 제가 그냥 찾은 저만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계절을 보시면 이렇게 계절이 시작하고 끝날 때 다 기토, 여기 기토로 마무리하고 무토로 열어주면서 끝과 시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얘도 기토로 닫아주고 여기도 무토로 열어줍니다. 모든 시작과 끝에 토가 있어요. 근데 철라와 지망만 무토로 끝을 놨는데 또 무토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느낌이 뭔가 결과가 나고 시작하는 어떤 깔끔함이 없이 그냥 열려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게 와서 어떤 일의 해결됨이 없이 그냥 본인이 그 안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그렇게 되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망이 들어올 때 사가 있는데 진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물이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그 그물을 벗어나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뭐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데 저는 뭐 볼 것도 많은데 굳이 지만까지는 크게 그거 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자, 기사월, 네, 지지사화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중요한 포인트는 유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금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인 삼합의 시작이 들어와서 바쁘실 거다. 5월에 바쁘실 거다라는 거 하나와, 근데 저기 또 힘든 거는 인이랑 신이 다 있거나 인사신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씩만 있어도 여기에서 형이랑 해랑 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네, 특히 자 유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일의 시작으로 바쁘실 거고 인이나 신 있으신 분들은 인사신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좀 이런 것들이 크게 오는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뭐 나머지가 안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아닌데 조금 주의하셔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의보다는 이제 본인이 뭔가 시작하는 그 에너지가 들어왔다. 요금 있으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지사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